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12월의 첫 주일 첫날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 밖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퇴근하느라고 통근마스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날씨는 뭐 곧 눈이 올 것 같은 그런 날인데, 삼성전자가 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12월 6일,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죠. 그래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부족했던 인사쇄신이다. 이런 얘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6일은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지 50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인적쇄신 1000명을 했지만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려면 아마 그 선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 여기 나오죠. 이병철 회장, 여기 기흥 반도체 공장을 이제 착공했던 그때 당시입니다. 여기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상당히 젊었을 때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리더십이 있는지 한 삼성전자의 50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과감한 투자, 이게 삼성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과감한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연구개발. 근데 과감한 투자는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업체 중에서 삼성만큼 많은 그 투자를 하는 회사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는 잘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의 투자는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성과가 안 나와서 그게 좀 문제죠. 문제는 어디냐? 꾸준한 연구개발. 여기서 헛다리를 좀 잘못 짚었던 그런 게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HBM이죠. HBM이 2019년에 투자를 R&D를 계속 했더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지를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50년간 D램 용량과 반도체 매출 규모는 50만 배가 늘었습니다. 50년 동안 50만 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면 1년에 10,000배씩이나 늘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자꾸 나오는 얘기는 이건희 회장의 83년 도쿄 선언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83년이 언제냐면 이건희 회장이 된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용 회장이 된 지 몇 년째나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재용 회장한테 뭔가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 선구자 강기동 박사를 아십니까?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강기동 박사님은 최근에 저하고 메일도 자주 주고받고 그 다음에 통화도 좀 합니다. 강기동 박사가 91살이에요. 부천에다 한국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모토로라에서 8년 동안 스페이스 그 인스티튜트라 그래가지고 표면 연구를 전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수율이 안 나오는데 자기한테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면 삼성전자를 돕고 싶고 내가 키운 반도체고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한테 넘긴 거죠. 넘겼을 때 50만 달러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목소리는 아직까지 카랑카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책을 저술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강기동 박사님이 이 삼성전자 반도체 전신이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한테 넘겼을 때 이병철 회장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중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걸 50만 달러에 넘기기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은 한국 반도체를 강기동 박사님한테 넘겨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겠지만은 기흥에다가 공장을 착공한 거죠. 그래서 기흥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모태가 되는 거죠. 착공에 나섰고
보통 이제 18개월 걸리는 반도체 공장을 6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기흥 반도체 공장을 6개월에 뚝딱 하고 지어버렸어요. 근데 삼성은 D램을 이제 개발 착수해 놨어서 6개월 만에 64킬로비트, 이 D램을 만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삼성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그때 당시에 83년 얘기합니다. 83년도에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첨단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했던 겁니다. 이런 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통신, 원래 이름이 이런 겁니다. 삼성 반도체가 아니었고 삼성 반도체 통신이었습니다. 64kg D램 해외 첫 수출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대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988년 11월에는 삼성 반도체 통신을 반도체 산업으로 본격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일도 맞춰서 11월 1일이 창립 기념일, 삼성 반도체 창립 기념일이 된 거죠. 요 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989년까지 일본의 도시바라든가 NS3라든가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라 그러죠.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4등을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90년에는 시장 점유율 12.9%, 1위인 도시바 14.7%를 바싹 쫓으면서 2위를 했던 거죠. 드디어 1992년에 시장 점유율 13.5%로 도시바 12.8%를 제치고 세계 D램 1위 시장에 올랐습니다. 지금 그 많던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다 M&A 돼서 넘어가고 이랬던 거죠. 일본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죠. 이 삼성 반도체를. 그런데 세계 그냥 1위에 32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92년은 삼성이 64메가비트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D램 세계 1등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죠. 그래서 64kB D램 개발로 반도체 사업에 본격 진출한 이후 9년 만에 1,000배 직접도 성장을 이루고 93년도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올라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런 모든 이 역사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더 합니다.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참 찬란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94년에 256메가비트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2002년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세계 1등을 했고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D램을 생산을 했고 2013년에는 세계 최초 3000 3D 수직구조 VNAND를 양산을 했고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D램 양산을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픈 손가락이죠. 저기서 수율이 잘 나와서 이랬으면은 TSMC를 정말 그냥 뛰어넘을 그런 잠재적인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수율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좀 전에 제가 설명할 때는 강기동 박사님이 이 GAA와 이 3나노와 수율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강기동 박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리 GAA 해도 수율이 안 나올 거래요. 왜냐하면 2019년 7월에 일본의 아베가 그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를 하면서 어설프게 국산화를 해서 그게 라인에 적용하는 바람에 이 파운드리 라인이 오염이 돼서 치유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치유할 방법이 있다. 불화수소의 오염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좀 봐야 되는지는 아니면 삼성전자가 정말 내년에 또 2나노를 또 자신있게 또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수율이 안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강기동 박사님을 모셔와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3년 4월 작년이죠. 업계 최초로 1TB TLC 트리플 레벨셀이죠. 그리고 올해도 벌써 QLC 쿼드러블 레벨셀 이 V낸드 양산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그렇게 흑자를 내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낸드에서 유일하게 흑자 내는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현존하는 최대 용량 32기가비트의 DDR5 D램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5세대랑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23년 9월 1일이에요. 이게 아마 1A, 1B 같아요. 이게 요 12나노급이니까 1B 정도 되는데 이걸 개발에 성공을 했지만은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기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 같은 경우는 적어도 수율이 80% 이상 돼야지만 대량 생산이 되는데 전에 한 달도 좀 더 됐지만은 그때 이제 신문이 나오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삼성전자의 1B D램의 수율이 50%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나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율에서 발목 잡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이라든가 DDR5에서 자꾸 밀리고 있는 이유는 1A, 1B, 1C D램에서 지금 제품을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A 같은 경우는 지금 D램 반도체 설계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것부터 잘 해야지 이런 얽힌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개발 발표한 현존 최대 용량의 32기가비트의 DDR5 D램. 그런데 이 D램이 자꾸 크레임이 걸린단 말이에요. 반품이 되고 이러거든요. 용량이 50만 배가 늘어났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건 다 좋은데 자꾸 어설픈 기술이 자꾸 들어가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 D램은 지금 EUV로 생산을 하거든요. EUV는 우리가 생각해서 첨단 몇천억 가는 그 기계로 생산했으면 품질이 더 좋아야 되고 생산량도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1975년도에는 2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랬던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매출이 1986년도 1천억. 그 다음에 1991년에 1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98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1위를 달성했고 29년간 36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는 지금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역사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반도체 역사를 이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매출이 100조 원을 넘을 겁니다. 근데 100조 원이 넘는데 매출이 100조 원인데 그럼 과연 영업이익은 얼마나 될 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매출은 삼성전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DDR4라든가 DDR3라든가 이런 쪽에 레거시 저사양 이런 그 반도체에서 지금 다 갈아엎고 있거든요. 리트로핏을 하고 있거든요. 평택 캠퍼스 P1, P2, P3도 지금 다 구형 D램 라인을 다 갈아엎어서 1A, 1B, 1C를 지금 다 갈아엎고 있는데 이런 그 고사양 그 다음에 그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22년에는 반도체 영업이 24조 원이 됐습니다. 83년 도쿄선언을 할 당시에서 7,000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이재용 회장의 성과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93년과 비교해도 31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사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것이 삼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삼성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꾸 꼬인 겁니다. 이 젠슨황 노름에 우리가 놀아난 거거든요. 금방 승인해 줄 것. 여기도 과거형으로 승인됨이라고 얘기했는데 못 믿죠. 자꾸 지금 이런 것.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HBM 투자에 적게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가장 뼈아픈 거는 2019년에 HBM 그 연구팀을 해체를 해버린 게 가장 뼈아픈 실수였죠. 그러자 거기에 HBM을 연구하던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SK 하이닉스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최근에는 마이크론도 영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졸이든
대졸이든 그냥 인재를 그냥 싹쓸이하고, 마이크론이 미국 회사인데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서 그냥 인원을 그냥 우리나라 기술자들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지금 9년째 이 사법 리스크에 묶여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창사 이래 처음 노조의 뭐 총파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엮여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다 또 트럼프 2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텔도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또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TSMC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 삼성 보조금이 아직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삼성의 보조금이 일부가 또 깎일 거란 말이에요. 참 이런 일들이 첩첩참정입니다. 거기에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25일 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가겠다. 이런 장문의 반성문 같은 걸 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5년 구형, 그 다음 벌금 5억을 때렸어요. 그리고 내년 2월 3일 날 선고가 이루어질 건데 1심 문제가 난다. 그러면 사고 리스크에서 굉장히 벗어나겠죠. 대법원에 간다 그래도 1심, 2심이 무죄가 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저는 여기에다 좀 기대를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준공을 하고 반도체 장비가 입고가 되고 있는 기흥 캠퍼스에 있는 NRDK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반도체를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 C라든가 원 D 27년에 생산하는 이런 반도체들을 여기에서 NRDK에서 다 연구해서 완전히 그냥 이 생산 라인에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삼성은 항상 보물 같은 자기 개발 물건을 항상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A라는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짠 하고 내놨거든요. 그 다음에 또 B라는 물건이 필요하다면 짠 내놓고 이랬었어요. 그런 역사가 NRDK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좀 1년, 2년 걸린다 할지라도 여기서 굉장한 것을 개발해서 우리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당시 기념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 50년의 역사가 시작된 기흥에서 제도약의 발판을 다져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50년까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50년, 그래서 100년 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오늘 반도체 그 역사에 대한 그 또 책을 쓰신 분, 제가 그것도 정리해서 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가 메모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 창신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세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파운드리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50년, 앞으로 이 50년, 100년, 100주년 후에 저는 세상에 없겠지만은 그 후에 이 삼성 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을 하려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다음에 HBM에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 옮겨가야 될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문제됐던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파격적인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변화가 없으면 반전의 계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떤 신문에 나와 있던 그 얘기를 조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만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 진단 기능을 부활시킨 부분은 눈에 띄는 변화라. 저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영 진단 기능을 부활시킨 부분, 그래서 그 경영부와 파트 부분을 사람들을 안 잘랐어요. 더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지금 뭐가 잘못된지 경영 진단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외부에서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다 얘기하는데 이 경영 진단 쪽 이 경영 파트 부분을 더 보강을 했는데 아직도 뭐가 잘못된지 경영 진단을 못했다는 말로 들려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미 외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게 삼성이 뭐가 잘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카리스마 같은 지도력이 필요한 거고 과감한 그 R&D 투자가 필요한 거죠. 자, 삼성전자가 이번 금요일이면 반도체 50년입니다. 50년입니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길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망했다, 그냥 고독 신도시가 망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물에서 놀거든요. 고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가 삼성전자가 바로 보이거든요. 이곳에서 빠른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항상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